자, 이제 분석이죠. 분석 이제 통계 분석을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무에서 보면 Z 검정 안 한다 그랬죠. 다 T 검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T 검정입니다. 바로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자, 그래서 분산 분석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T 검정은 자, 제 전체적인 그림부터 한번 그려드릴게요. 한 번만 하고 납니다. 이거는 네, 잘 보세요. 통계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자, 어떤 거를 갖다가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나뉘어요. 그래서 분석 방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평균을 갖다 기준으로 하느냐, 혹은 분산을 갖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평균을 가지고서 하는 거 집단이 하나입니다. 하나. 집단이 하나예요. 하나의 집단인데 한 번 검사하는 거, 두 번 검사하는 거 있어요. 측정을 하는 거. 자, 이거를 1표본 T검정이라고 하고요. 두 번 검사하는 거 대응표본 T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표본 T검정은 음료수 같이 이거 몇 미리? 300개면 300개 샘플 딱 해가지고서 한 번 탁 측정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하는 거. 1표본 T검정입니다. 근데 대응표본은 표본에 대해서 두 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수업하기 전에 사전사 시험 모의고사를 보는 것과 우리 수업 다 듣고 나서 모의고사 시험 보는 방법. 그럼 교육의 효과가, 수업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사전사고 검사죠. 대응 표본입니다. 그거 아니고 표본을 두 개를 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두 개를 가지고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배터리 사용하시잖아요. 배터리 A사의 배터리와 B사의 배터리 똑같이 이름은 알카라인이래요. 그럼 어떤 배터리를 사야 됩니까? A사 거 사야 돼요? B사 거 사야 돼요? 같은 가격이라면 오래가는 거 사야죠. 그렇죠? 그렇게 어떤 게 오래가는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표본 두 개를 평균을 비교하는 거. 평균을 하고 있어요. 평균 비교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걸 독립표본 T검정이라고 합니다. 독립표본 T검정. 집단 한 개, 두 개 있으면 세 개도 나와야 되겠죠. 자, 세 개가 아니고 세 개 이상입니다. 세 개 이상. 그러니까 여러 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름이 분산 분석이에요. 평균 비교이면서도 분석은 분산 분석이라는 이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분산 분석이라는 이름이 나온 이유가 자, 어떤 하나의 집단을 봤더니 그래프가 여기서 나왔어요. 또 어떤 거 하나 봤더니 여기서 나왔어요. 또 어떤 거 하나 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분산 다르죠. 그쵸? 이 분산은 그래서 요 차이를 갖다가 평균이기는 평균 요거를 검사를 하는 건데 분산의 양을 가지고서 검사할 때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요 안에서는 이런 분산 분석, 이원 분산 분석, 뭐 다원 분산 분석, 다별량 분산 분석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안에서 다 자세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분산을 가지고서 비교를 하는 뭐 우리가 아까 뭐였죠? 분산 하나 가지고 하는 거 뭐라고 했었죠? 분산 하나 가지고 하는 거, 하나 가지고 하는 거 카이즈로 그려냈죠. 두 개로 하는 거요. 이거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통계 분석에서는 연관성 분석 하나 있고 회계 분석 하나 있어요. 물론 이게 양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전체 양보다 이게 더 많아요. 그런데 일단은 평균에 대한 것들 문제 꾸준히 나오고 있거든요. 4문제, 5문제씩은 꾸준히 나온다. 그러니까 요거만 보고 계시면 그거는 일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T검정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T검정, 제가 두 모집단 간의 차이를 검정하는 방법이라고 해놨는데 하나일 수도 있고요,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표본의 개수가 한 개일 때 한 번 측정하면 1표본 T검정, 두 번 측정하면 대응표본 T검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표본의 개수가 두 개일 때는 독립표본 T검정 이거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세 개 이상일 때는 분산 분석, 그러니까 아노바라고 합니다. 분산 비교하는 거 하이디오 검정이나 알트 검정 그리고 있죠. 자, 분산 분석이란 해가지고 집단 내 변동, 집단 간의 변동, 이걸 갖다 F값으로 나타내서 보는 거예요. 분산 분석도 1원 분산 분석, 2원 분산 분석, 다원 분산 분석. 이거 예를 보고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분산 분석에는 이거 중요합니다. 분산 분석의 가정.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관성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평균을 비교했지만 연관성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는 표본을 기준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연관성 분석을 가면 표본은 이제 됐고 3개 이상까지 했으니까 없는 표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1개, 2개, 3개 이상 했으니까 표본은 다 끝났죠. 근데 표본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안에 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로 들어갔더니 어떤 조사했던 문항 하나하나마다가 변수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변수로. 그러니까 무게를 위한 그런 문항들, 뭐 길이를 위한 문항들, 무게와 길이 다르잖아요. 변수가 다른 거예요. 그 다른 변수가 서로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광고비 매출액 이런 거예요. 광고비가 올라가면 매출액이 늘어납니까? 뭐 생각상으로는 늘어날 수 있죠. 광고 많이 하면 매출 많이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고비가 늘어나니까 매출액도 늘어나네. 아, 서로 양해 관계가 있나? 혹은 노이즈 마케팅을 하니까는 떨어지네, 매출액이. 그럼 음해 관계가 있는가? 그런 관계를 보는 거. 그 연관성 분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척도가 중요한 건데, 이제 모든 분석은 척도에 따라 다 구분이 돼요. 따로. 근데 연관성 분석은 특히나 명목 척도인 경우에, 자, 우리 명목 척도,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아직 안 나왔죠? 자, 명목 척도라는 거는 미리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명목 척도라는 거는 그냥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명목. 서울, 대전, 대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 여자. 숫자와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1번 남자, 2번 여자. 남자 더하기 남자는 여자가 되나요? 관련이 없잖아요, 저는. 명목 척도예요. 서열 척도는요, 서열, 말 그대로 순위만 매길 수 있습니다. 1등, 2등, 3등, 4등. 수치와 관련이 없어요. 거의 관련이 없지만 순서만을 매길 수 있습니다. 금메달, 연메달, 동메달. 마라톤 1등 그런 사람이 2시간에 들어왔는데 2등이 2시간 10분에 들어왔어요. 10분 차이죠? 3등이 2시간 50분에 들어왔으면 40분 차이잖아요. 1등이랑은 50분 차이로.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1등, 2등, 3등이랑은 나눴잖아요. 그렇게 수치와는 관련이 없는 거, 순위만 먹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등간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등간척도는 숫자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0이 없습니다. 절대 0. 숫자에서 막 우리 0가설 했을 때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없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온도, 0도입니다. 0도. 0도는 온도가 없는 게 아니죠. 네, 그런 것과 같이 절대형 개념이 아닙니다. 그 영상 영화만 구분하는 거잖아요. 비율 척도는요, 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와의 관련성이 아주 밀접하죠. 자, 그거에 따라서 척도를 나누는데, 그 척도에 따라서 요 명목 척도에 해당하는 연관성 분석, 요 교차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를 가지고 여기 따지는 건데, 연관성 분석에서 나오는 명목 척도들은 교차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안에서 사용되는 게 카이제곱 값이라서 교차 분석을 카이제곱 검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개념이 이제 이해가 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교차 분석까지 됐고, 이제 회계 분석이에요. 회계 분석. 자, 아까 방금 이제 광고비 대 매출액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광고비 매출액 했는데, 광고비 많이 들이면 매출액이, 광고비가 X축이고 매출액이 Y축이에요. 그러면 광고비를 조금 들이면 이만큼, 많이 들이면 이만큼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요 기울기를 보는 게 회계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관계, 광고비를 이만큼 들였더니 매출액이 이만큼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인과관계 분석이 회계 분석입니다. 아셨어요? 이게 전체적인 거 다예요. 타조사 범위 안에는 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요 기울기를 갖다 따지는 게 광고비다. 광고비와 매출액, 인과관계 분석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독립변수의 수가 한 개냐 두 개냐. 독립변수라는 거는 어떤 변수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예요.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이걸 독립변수, 종속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얘의 영향에 의해서 오는 거. 여기서 보면 어떤 게 독립변수가 되죠? 광고비. 광고비가 독립변수가 되는 거죠. 광고비가 늘어남으로써 매출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를 독립변수,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독립변수가 이렇게 광고비처럼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단순 회계 분석.
이게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중회계 분석 혹은 중다회계 분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광고비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뭐 매장의 친절도라든가 뭐 청결도, 그 다음에 뭐 직원들이 뭐 의기투합을 얼마나 잘하는지 뭐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 다 다중회계 분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회계 분석은 일단 이게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독립 변수가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예요. 그런 경우에는 더미 변수 회계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더미 변수 회계 분석이라는 건 이제 뒤에서 배울게요. 근데 더미 변수 회계 분석은 독립 변수가 범주형 변수,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에 해당한다. 근데 독립 변수가 그거였으면 종속 변수가 범주형 척도인 명목 척도나 서열 척도도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 분석 혹은 로짓 회계 분석이라고 한다. 자, 서형이냐 비서형이냐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사양하는 게 나오든가 아니면 우하양하는 게 나오든가 이런 게 나오면 선을 그을 수가 있잖아요. 평균은 선형이라고 그러고요. 막 복잡하게 막 어떤 것도 아니게 나타나는 거 그거는 비선형이라고 합니다. 선을 그을 수가 없으니까 평균선을. 자, 그렇게 구분합니다. 자, 회계 분석의 가정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자, 최소자승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소자승법과 저는 최대 오도법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T검정이란 제가 평균 분석이라 그랬죠? 일반적으로 두 모집단의 차이를 일반적으로 차이를 검사하는 거예요. 한 개일 수 있습니다. 두 개 아니고요. 자, 보통 사전사후. 그래서 모집단의 모수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표본으로부터 통계량을 계산해서 모수를 추정합니다. 어떤 모수겠어요? 평균이요. 평균 분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연구자가 인식한 것이 맞다, 맞지 않다. 뭐 영향이 있다, 없다. 뭐 이런 평균 차이를 비교하는 겁니다. 측정 횟수에 따라 검정 방법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건 보통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하게 될 통계 분석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어떤 분석 방법이든지 데이터의 형식, 측정된 그 스케일, 그 척도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로지스틱 회계 분석하고 싶은데 나는 이거 뭐 분산 분석하고 싶은데 이 분석 방법은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척도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척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T검정의 종류는 이렇게 3개 있다고 설명드렸었고, 그 다음에 1회 측정에서, 1표본은 1회 측정에서, 예를 들어서 용량이 250ml 음료수 맞는가 안 맞는가 총 300개 표본 빼서 재보는 거잖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250ml 쓰시면 250ml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다 넘습니다. 무조건 다 넘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대형 표본은요, 표본은 하나예요. 근데 두 번 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 A와 모집단 B라고 나누는데 연관을 지어서 하는 겁니다. 사전, 사후. 약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보는 거. 보통 제약회사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대형 표본 T검정입니다. 제약회사에서는 체중 효과가 있는 건강식품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 자, 대형 표본 일단 가설을 수립을 하면은요 사전 사후라 그랬죠. 사전과 사후, 사전 평균과 사후 평균이 차이가 없다면 0이 되겠죠. 이 귀부가설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사하는 거잖아요.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준 변화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0이 아니다니까 이건 양측 검정이죠. 그렇죠? 그 차이는 이렇게 빼보면 차이를 빼보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n분의 평균 차 맞죠? 이건 그냥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죠. 이거는 분산과 표준 편차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자, 가설 검정 할 때 T값으로 해요. T값. T검정이기 때문에 T값 이렇게 계산해내거든요. 차이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어느 쪽에 있느냐 이 값이.
그래서 요 기준되는 요 임계치보다 크거나 작으면 연구 대립 귀무가설은 기각됩니다. 그렇죠? 채택력이 가운데니까요. 그리고 공식은 이렇습니다. 그럼 분포 실내 구간 T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해당하는 차이, 평균 A 요 차이, 평균 차 요 차이에 대해서 마이너스 하항과 상항 이거 나누시죠. 검정 통계량은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통계량 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내 구간은 여기가 될 거고요. 통계량은 여기 어디서 결정이 되겠죠.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거는요. 자, 그다음에 독립표본 각각 다른 표본입니다. 따로따로. 그 앞에 0.025가 95% 실내 그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 0.025, 0.025를 더하면 0.5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9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건 대표본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그냥 따로따로 검사하는 1표본 T검정을 두 개에서 비교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런데 독립표본 T검정에 딱 들어오면 표본이 다른 거잖아요. 다른 표본이에요, 다른 표본.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표본이 이래요. 서로. 어떤 거 비교하고 싶다 그랬어요? 우리 평균 비교예요, 평균 비교? 이게 무조건 다 평균이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낮다고 할 수 있나요? 이거는요. 분포가 똑같으니까 이게 평균이 높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분산이 같아야 된다. 등분산이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게 실기까지 넘어가면 요걸 확인해야 됩니다. 요게 뭐로 나온다고요? F로 나와요. F 값으로. 왜? 우리 분산 가지고서 분산이 같냐 안 했냐가 등분산이잖아요. 두 개의 분산은 뭐라고요? F요. 그렇죠. 그러니까 F 값으로 판단을 해요. 자, 이 동일성 이거 갖다 보는 거 표준화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게 근데 해당하는 값을 알고 있다라면 실내 구간을 이렇게 구해내실 수가 있어요. 요거 적용하셔가지고서 풀이하시는 거고요. 거의 요거는 이제 계산하는 것보다는 요 개념적인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표본 개수가 충분하면 좋다 그랬죠. 통계할 때는요. 표본 개수가 충분하면 중심국한 정리 30개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모분산이 동일해요. 등분산일 때. 그럼 바로 수식에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서 비교하면 끝납니다. 왜? 충분하고 분산이 같기 때문에 아까 그래프 똑같은 거 비교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넣고 하시면 돼요. 이거는 자 집어넣고 바로 확인하시면 되고. 근데 자 모분산의 독립성을 몰라요.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표본 개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각각 표본의 분산을 가지고서 그냥 서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나오면은 표본 분산 계산해가지고서 같은지 다른지 그거 판단해가지고 답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표본의 개수가 모분산 모를 때 독립표본에서도 추정량 요거 두 개 빼는 게 0이 되는 경우가 그거죠. 규모가설인 경우에 요 표준화하면 표준화 값이 이렇게 공식에 집어넣어가지고 표준화가 됩니다. 그럼 이 표준화 공식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해당하는 차이가 그대로 상한과 하한으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임계치를 확인을 해가지고서 판단을 합니다. 자, 모분산을 아는 경우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표본 분산을 갖다 적용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표본의 개수가 불충분할 때가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불충분하고 모분산은 동일해요. 자, 분산은 일단 동일합니다. 근데 표본의 개수가 적을 때예요. 자, 이런 경우. 자, 근데 이 경우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규분포가 비슷하다는 가정이 있어야 돼서 그 가정 하에서만 비교가 가능합니다. 분석이 가능한 거죠. 자, 모집단이 요거죠. 요게 A, B. 근데 분산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다 분산하고 같다라는 거니까 요 과정 하에서
자, 대치합니다. 이거를 똑같이 표본 분산으로.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나왔던 합동 분산 추정량에다 이게 또 나왔네요. 여기가 요걸 계산을 해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걸 갖다 확인하시고, 자, 합동 분산 추정량을 갖다가 어떻게 적용할 건지에 따라서 하한과 상한으로 구분이 된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가설이죠. 모분산을 아는 경우와 다 동일하게 세우죠. 요 경우도 같이 여기도 통계량은 여기도 똑같이 구해내고 합동분산 추정량을 가지고서 루트를 씌우는 거죠. 이건 플러스가 되는 거는 아까도 설명을 했습니다. 범위를 갖다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설명을 했고, 근데 이게 진짜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표본의 개수도 불충분하고 분산의 동일성도 모를 때. 자, 이럴 때는 기대값은 자체로는 요거는 요거예요. 차이. 그쵸? 평균이니까 이 자체가요. 근데 여기서는 공통 분산을 갖다가 빼주는 그룹으로서 분산을 구합니다. 실내 구간도 이렇게 하한과 상한으로 구분이 되고요. 근데 실제 요 지금 나왔던 식들이 있잖아요. 실내 구간에 해당하는 거. 제일 앞에 거랑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만 다른 게 뭐냐? 요게 바뀌었습니다. 시그마가 S로 바뀌었다라고. 그거만 달라집니다. 요것도 역시 똑같고요. 공식이 이렇게 나왔지만 요거는 볼 필요 없죠? 이거는. 왜냐면 같다라고 했으니까 교육가설에서는 그렇죠?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갖다 놓고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을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는 다 똑같죠? 요거만 차이가 있어요. 합동분산 추정량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Z검정. T검정과 다르게 Z검정은 30개 이상인 경우 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표본 수가 작을 때 T검정 한다고 그랬었고요. 모분산 아는 경우 없다고 그랬었죠. 그렇지만 나중에 문제 풀이기 때문에 그때 적용하기 위해서 요거를 갖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자, 분산 분석이죠. 자, 아직까지는 평균 분석이에요. 지금 2집단까지만 했어요. 이제 분산 분석은 뭐라고요? 3집단 이상. 3집단 이상.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편차의 개념이에요. 자, 편차의 개념 보면 얘와 차이를 보면 우리 평균차 보는 거죠. 집단의 차이를 보는 거니까 평균은 어디서 결정이 돼요? 봉우리 제일 높은데. 그렇죠? 그럼 요거와 요거는 그래프의 평균을 비교를 한 거니까 각각 다른 집단의 평균 비교한 건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집단 간편차라 그럽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하나의 집단만 놓고 보자고요. 이 파란 거 빼고. 근데 요 안에서 평균과 그 안에 어느 점의 차이는 집단 안에서 발생하는 편차 맞아요? 집단 내 편차라고요. 이 전체를 다 합해준 걸 총편차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어요? 요 개념이 있어야 뒤로 넘어갈 수 있어요. 분산 분석이 됩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가요? 그럼 넘어갈게요. 예. 자, 총편차는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냥 요겁니다. 요거. 근데 우리가 봐야 하는 거 F값 봐야 된다고 그랬었죠? F값. F값은 변동이에요. 차이가 벌어져 있는 거 분산이라고 그랬죠? 그쵸? F값 분산 2개 본다고 그랬죠? 집단 내에서, 집단 간에서에 벌어져 있는 차이를 갖다가 비율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내에서는 아무리 집단 내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집단 간 편차보다 클 수가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요 수치가 2개가 똑같다면 1이 될 거고요. 보통 수치는 1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F값을 보고서 우리가 이 차이가 있다 없다라는 걸 갖다가 나타냅니다. 그래서 분산분석의 종류를 보면 1원 분산분석, 2원 분산분석, 다원 분산분석, 다별량 분산분석 나오는데 아직까지 문제가 나온 거는 여기에서는 이제 개념만 가지고서 나왔었고 주로 여기서 문제가 다 나옵니다. 보시면 1원 분산분석이에요. 자, 독립변수, 종속변수 하나씩이라 그랬죠. 자, 근데 편의점 집단은 3개여야 되잖아요. 그치? 3개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분산분석이니까. 그 편의점 A, B, C로 나눴어요. 만족도를 갖다 비교해 보려고 그래요. 그 편의점 간의 만족도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편의점 이름 다르죠? 명목촉도. 여기는 등간촉도.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2원 분산 분석은요, 독립변수가 2가지예요. 근데 이 2가지인 경우인데 얘는 하나를 더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상호작용 효과라는 걸 봐야 돼요. 상호작용 효과라는 거는 뭐냐면 독립변수 A와 독립변수 B가 각각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각각 영향을 미치는 건 맞죠? 변수를 삼아놨으니까. 근데 혹시나 A와 B가 같이 연합이 돼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게 자연과학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을 수 있지만 사회과학에서는 100%입니다. 이거는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쵸? 자, 그러면 요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편의점과 상권이 있어요. 상권, 뭐 종로, 강남, 홍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편의점 A, 편의점 B, 편의점 C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상권과 편의점 명칭에 따라서 만족도를 본 거예요. 2가지 맞죠? 2가지에 대해서. 그쵸? 그러니까 2원 분산분석이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2개 이상인 거 다원 분산분석이다. 이것까지는 문제 안 나온 적 없습니다. 이거는 이게 이런 게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국가별로 나눴다. 3가지로 나눴죠. 3가지를 우선 만족도를 보는 거예요. 다원 분산분석. 다별량 분산분석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만족도 하나 보는 게 아니고 종속변수를 하나 더 늘렸어요. 그걸 다별량 분산분석. 그래서 이거 1원 분산분석은 원웨이 아노바라고 하고 2원 분산분석은 투웨이 아노바라고 그러고 다원 분산분석은 멀티웨이 아노바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마노바, 멀티베리에이트 아노바라고 합니다. 마노바. 그렇게. 자, 분산분석. 모집단을 서로 비교하는데 뭘 본다고요? 평균을 본다고요. 평균 분석입니다. 평균. 분산 분석이라고 해서 분산을 분석하는 거냐? 아닙니다. 그런 지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지문 나오는 거 분산 분석은 뭐에 관한 분석이다? 평균에 관한 분석이다. 라고 익혀주셔야 돼요. 각 집단 간 분산은 동일해야 됩니다. 분산. 그래 비교를 하죠. 왜? 평균 차이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딱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많다, 적다를 갖다 서로 비교하는 거니까. 자, 이런 경우 분산이 달라버리면 겹쳐있는 부분, 올라가 있는 부분, 또 겹쳐있는 부분, 올라가 있는 부분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석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분산 분석도 분산이 서로 집단 간 같다라는 등분산을 가정한다. 자, 다른 집단의 평균들이 모여서 X바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분포가 서로 다르고 위의 그림과 비교를 해볼 때 편차가 너무 많이 겹쳐 있으면 집단 간 구분이 어렵다. 그래서 문항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 분산분석의 과정은 여러분들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각 표본들은 독립적으로 추출되어야 되고요. 표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표본들은 모두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표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느 집단이 다른 집단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크기가 적절해야 된다. 많으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편의점 3개 만족도 측정했습니다. 만족도 측정했는데 7개, 8개, 9개 해서 24개네요. 조사를 했는데 95 알파 수준 0.05 수준에서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조사를 합니다. 자, 가설 세워야 되겠죠. 어떻게 세웁니까? 편의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하겠다는 이유는 이 조사자가 편의점의 만족도 차이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편의점 간의 만족도 차이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네, 이슈화 하든가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조사 목적 자체가 편의점별로 소비자 만족도 차이가 있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H1 연구가 사실 이 연구하는 이유, 자 이거는 차이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로는 H0는 만족도 차이가 없다. 자, 편의점 ABC 평균을 아까 X1, X2, X3라고 하면 H0는 X1, 2, 3가 다 같다고. 그다음에 H5는 요게 다 같지 않다. 다 같지 않다가 아니라 원인이 하나라도 같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전체 평균을 내야 돼요. 평균 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2.857, 4, 3.444. 내가 전체 평균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각각에 대한 평균이고 전체에 대한 평균 뽑아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총편차. 아까 그래프 기억나세요? 자, 그래프 다시 보여드려야 될까요? 그려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요거는 집단 간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집단 내라고 그랬죠. 요 전체는 전체 차, 총편차. 그렇죠? 전체 편차를 갖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전체 편차 어떻게 해요? 전체니까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1, 4, 3 1, 4, 3, 3, 3 다 해가지고서 뭘 빼야 돼요? 요거 빼야죠. 전체 평균 3.458 해가지고 다 계산하니까 총편차가 이렇게 나왔어요. 13.958. 그 다음에 집단간 편차 봐야 돼요. 집단간 편차. 집단간 편차는 우리 어떻게 했었죠? 집단 간에는 집단이 모두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죠. 그러니까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여기서 빼기 집단 간이니까 평균에서 집단 간이니까 요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 빼기 요거 빼기 요거 빼기 요거 요런데 7개, 8개, 9개죠. 그러니까 각각을 갖다가 해줘서 이렇게 해놓으면 요 값이 나옵니다. 그럼 집단 내 편차는 어떻게 구할까요? 총편차 구했죠, 우리. 그쵸? 요거 구했죠? 집단 간편차. 집단 내 편차는요? 요거 빼기 요거 하는 거죠. 맞아요? 이거 계산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그냥 계산하도록 쉽게 안 주어집니다. 그냥 저 안에서 저걸 잠깐 응용하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집단 내 편차는 각각에 해당하는 거예요. 집단 내에서. 집단 내니까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안에서. 그러니까 요거 빼기 요거 빼기 요거 빼기 요거 다 편차. 요것도 이게 A에 대한 거고 B에 대한 건 요거 빼기 요거 빼기 요거 다 이렇게. C에 대한 것도 요거 빼기 요거 다 해서 다 더해줘야 돼요. 다 더해줄 값이 저거 총편차 빼기 집단간 편차 하면 그 값이랑 딱 똑같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체가 어차피 13.958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집단간 편차가 4.88 나왔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그 나머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9.079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보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일단 요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까 총편차가 네. 총편차하고 집단 내 편차가 똑같네요. 가격 결과치가요. 어디가요? 총편차가 13.958. 그다음에 집단 단편차 아, 예, 4.879. 아, 예. 책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더하기가 있었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제가 지금 첫 판이다 보니까 좀 오타가 수도 있어요. 네. 좀 감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과값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이제는.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전체, 각 편차를 보면서도, 자, 여러분들, 이런 분산 분석을 하실 줄 알아야 이원 분산 분석으로 넘어가져요. 요 안에 개념이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요거 안 되면 분산 분석은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근데 분산 분석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요 분산 분석에서 안에를 분해하는 과정이 회귀 분석에서의 회귀식의 적합도를 찾아내는 과정까지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혹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산 분석이 회귀 분석의 일종이다라고까지 설명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아니고 그건 거짓말이고 분산 분석은 분산 분석, 회귀 분석은 회귀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에 쓰는 용어도 다른데 계산 방법이 똑같다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분산 분석의 요 분해 과정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각 편차들은 다 다른 자유도를 가지는데 전체 재료 N개, SST는 전체 재료가 있어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도는 N-1 전체니까는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거 집단간 편차죠. 집단간 편차 몇 개 했었어요? 원래 집단이 몇 개 했어요? 3개. 그쵸? 3개 마이너스 1. 그거 I라고 하고 I-1이라고 표현합니다. SSW는요, 집단 내 편차는요, N-I. 그렇게 해서, 자, 집단 간을 집단 내로 그걸 갖다 나눠주면, 이게 F값이라 그랬었죠. 자, 그걸 딱 나타낸 걸,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데, 집단 간 평균 제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평균 제곱. 자, 평균 제곱을 갖다가 왜 하냐면, 각각에 해당하는 편차를 자유도로 나눈 값을 평균 제곱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분산 나타낼 때 표본의 평균, 표본의 분산할 때 뭐로 나눴었죠? 나눌 때 해당하는 n으로 나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었잖아요. 값이 표본에서 나온 수치들이 각각 하나의 표본에서 나온 통계량보다 더 정확하잖아요. 그쵸? 자, 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편차를 자유도로 나눴어요. 각각 자유도 지금 하여튼 전체에 해당하는 거 전체 숫자 n 24개니까 23이 됐고 집단 간에서는 3개였잖아요. 그러니까 2 n-1이니까 요거는 n-i요. 24 마이너스 3 2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는 n-1 나오잖아요. 그렇죠? 됐죠? 그래서 해당하는 값을 집단 간 평균 제곱, 집단 내 평균 제곱을 갖다 계산을 해보면 각각에 해당하는 값으로 자유도로 나눠주니까 집단 간 평균 제곱은 2.440, 그 다음에 집단 내 평균 제곱은 0.43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거를 갖다가 집단 간 분의, 집단 내 분의 집단 간, 요걸 F값으로 나타낸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 해보면 F값이 이렇게 나와요. 0.432분의 2.447. 그 값이 F값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조사한 측정치에 대해서 5.664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 F값을 아까 자유도를 기준으로 해서 F 분포표를 보시는 거예요.
F 분포표를 보면 F 분포표에서 이거보다 크다 작다라는 게 나옵니다. 분명히 이거보다 작아요. F는 2.0면 나올 거예요. 2.01인가? 자, 거기에 나오면 차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집단 간에서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도가 훨씬, 집단 내에서 느끼는 만족도보다 집단 간에서 느끼는 소비자 만족도가 훨씬 크며 그 비율이 5.664배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 제가 지금 여기 이 페이지를 보고 있는 이유는 SSB 집단 간이죠. 그렇죠? 우리 계산했었잖아요. 집단 내 우리 계산해서 3개 따로 계산해가지고 더해줬잖아요. 그렇죠? 그 더해줘서 나오고 합계가 요거란 말이죠.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딱 비워놔요. 하나 SSW 비워놔요. 자리. 이거 뭔지 찾아 쓰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빼기 이거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자유도도 물어봐요. 자유도도 집단 간 몇 개였었어요? 집단 간 3개 마이너스 1 하니까 2개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집단 내에서는 어떻게 됐었어요? 24개에서 마이너스 3 하니까 21 나오잖아요. 근데 요 중에서 또 하나 비워놔요. 여기서 비워놓죠. 저기서 비워놓죠. 이렇게. 요거 채우래요. 그리고 요거 또 구하라고 이렇게 또 비워놓습니다. 값 이렇게 나타내고. 요거 비워놓습니다. 요거 어떻게 구해요?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요거 없이 나오잖아요. 그쵸? 이게 분산수 표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로 갖다가 F값 이렇게 찾아낸다니까요. 요거보다 요거 해가지고. 그러면 F값이 그대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분산분소표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그거 그대로입니다. 이온 분산분소표 똑같아요, 이거랑. 하나만 나다, 하나만. 되셨죠? 자, 요거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았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F분포에서 찾으라고 했죠? 임계점. 그쵸? 임계점 F분포에 찾으면, 뭐라고 나왔죠? 이래서 안 나타나요? 자, 요 안에서 요 5.664랑 비교해서 보면은, 자, 분자의 자유도가 2, 분모의 자유도가 21에 해당하는 F분포표 값이 보니까 3.47이에요. 3.47. 이런 경우에 어떻게 더 큽니까? 5.664가 훨씬 크죠? 그러면 이 3.47은 요거거든요? 5.664는 여기 있죠? 귀부가설 기각합니까? 채택합니까? 귀부가설 여기니까. 요거 대립가설 채택해야 되죠. 자. 3.47 그 수치가 그 3.47이라는 값이 어떻게 들어간 거죠? F 분포표를 보시면 돼요. 뒤에. 뒤에. 네. 문제에서는 이거 주어집니다. 그냥. 해당하는 값이 F 해놓고서 그냥 주어져요. 값이. 그러니까 그거 비교해서 보시면 돼요. 자유도 2, 분자 자유도 2, 분모 자유도 21 넣으면 F 분포 값이 나오는군요. 네. 네. 이 뒤에 F. 여기 있네. 네. 표를 보시면, F 표를 보시면, 각각 찾아보시면 그냥 바로 나와요. 분자 자유도, 분모 자유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거, 한 570페이지, 569페이지. 보면 알파 값이 0.5와 0.0와 0.01에 대한 분자, 분모에 해당하는 자유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값을 크로스해서 나온 값이 그 값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네, 나왔네요. 네. 569페이지네. 네. 자, 그거를 보고서 어디에 있는 건지. F표에 있는 값은 요 선이니까, 임계치니까, 이거보다 크다, 작다만 판단하시면 돼요. 됐죠? 이해되세요? 응. 자. 그 다음에 이원 분석입니다. 이원 분석. 자, 편의점 3개 조사인데요. 근데 변수는 3개의 편의점, 그럼 3개의 상권입니다.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하나만 더 보면 돼요. 원래는 이거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봐야 되잖아요. 그거 하나 더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뭘 보시냐면, 일단은 뭐 가설부터 세워보면, 우리가 이 편의점 왜 조사하는 거죠? 편의점별, 상권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있을 거라고 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없을 거라고 해서 분석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있다라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가 대립가설이 되는 거고 없다가 귀무가설이 되는 거죠. 자, 자료구성 해서 보면 어떻게 하느냐? 전체 평균 Q라고 전체 평균은 무조건 다 났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편의점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 편의점 상권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는 평균을 봤죠. 우리 요건 아직 안 봤었어요. 유원 분산 구조가 여기 하나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3번이 하나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동위변수 I, 두 번째 동위변수 J에 해당하는 평균. 그 다음에 I와 J에 해당하는 K번째 관측값. 을 봅니다. 자, 어떤 거지? 요거 보시면 돼요. 평균 냈죠. 원래는 다 했단 말이에요. 요거 평균, 요거 평균, 요거 평균, 요거에 해당하는 평균. 요거 평균, 요거 평균, 요거 평균, 요거에 해당하는 평균. 각각에 해당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전체죠. 쫙. 해당하는 평균. 요것도 전체 평균이죠. 그렇죠? 그렇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K번째라는 의미가. 자,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요거예요. I의 편차, J의 편차, 상호작용 편차. 이렇게 표 주어지면서 이것까지 계산하는 문제는 아직 안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굳이 낸다라면 요거 하나 더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자, 자유구성 이렇게 됐죠? 원래 있는 구성에서. 그러면 SX 전체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맞죠? 자, 전체이기 때문에 총편차 보는 거잖아요. 총편차를 보는 거기 때문에 보면 전체 평균이에요.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전체니까 다 해야 되죠. 하나씩 하나씩. 다 해서 계산을 해주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23.852.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집단간이죠. 집단간. 집단간이잖아요. 집단간은 우리 어떻게 했었어요? 집단간이니까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집단, 요거 다 집단이잖아요. 그쵸? 그거에 해당하는 거, 요것도 당연히 집단이고요. 그쵸? 그거에 해당하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다 더해줘. 하나하나 각자에 대해서. 그쵸? SS. 그러니까 집단간 편차 I와 집단간 편차 J를 갖다가 각각 해주는 거예요. 앞에 구급해주는 이유는요, 모두 몇 개를 추출했어요? 9개씩. 그러니까 9를 곱해주는 거예요. 됐죠?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거는, 자, 그분들이, 자, 여기 각각에 해당하는 거. 각각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3개씩이잖아요. 그쵸? 해당하는 거 3개씩. 그쵸? 자, 거기에 해당하는 건 평균. 차이죠. 차이. 빼줘야 되잖아요. 해당하는 거 각각 다 빼주는 거예요. 자, 해당하는 거. 다 빼줘서, 왜 자꾸 이러죠? 다 빼줘서 더해주면은 요게 나온다는 겁니다. 상호작용. 그러니까 해당하는 값들을 다 더해주면 요거잖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냥 주어져요. 주어지고 요거 하나 비워놓는다고요. 그게
아까 봤던 표에서 그렇게 비워놓습니다. 이렇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표에서 자리 하나씩 딱딱 비워놓고 기역, 니은, 디귿 채워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 편차와 자유도. 자, 자유도 해당하는 거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자, 편차 이렇게 돼 있다. 보고 읽을 줄만 알면 돼요. 이거는 어떤 거다라고 판단만 하시면 돼요. 근데 자유도는 IJK만 있습니다. 외우시고 이거는 자, 결국 해석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평균 제곱이죠. 다 자유도로 해가지고 다 나눠준 거잖아요. 그쵸? 각각 해당하는 거 나눠줬잖아요. 평균 제곱으로 보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위에 공식이 계산한 거니까 채워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라 그랬었어요? 타도해주면 이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리에서 이거 하나씩 꼭꼭 빼놓는다니까요. 기역,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숫자는 골라라.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네, 여기서 덧셈 뺄셈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계산해내고 또 그다음에 이것도 각자 해당하는 거 계산해내고 여기서 나눠주면 요 값이 나오고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F값 찾아내고. 어렵나요? 안 어렵죠? 근데 기계적이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아까 이론 분산 분석 하나만 외워놓으시면 쉬운 거 하나 외워놓으시면 이건 그냥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표가 나오면 요 표는 그냥 보시고 요거 나누기 요거 이 요거고 요거에서 비율로 본 게 요거구나 그렇게 가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거 각자 숫자 뽑아내는 건 여기서 찾아내시면 되는 거고 아래에서 됐죠? 자, 아까 해석하는 것도 똑같아요. 가설 채택하는 방법이랑 그것도 이론 분산 분석의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자유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찾아내고 표에서 찾아내고 실제로 값이 비교해보는 거죠. 하나하나. 자, 비교해보고서 어떻게 됐는지. 넘잖아요. 넘으면 효과 있네. 차이 있네. 라고 보시는 거고 넘어서지 못하는 거는 차이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이건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있는 거고. 그다음 여기서는 어때요? 못 넘잖아요. 상권별에 대해서는. 그렇죠? 못 넘으니까 318이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집단 간 상권에서 봤잖아요. 상호작용 받고 집단 내에서 보는 거고 집단 내에서 나올 게 없으니까 F가.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서 못 넘어서는 것들은 상호작용도 못 넘어서니까 해당 값을 못 넘어서니까 차이가 없구나 얘는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연관성 문제입니다. 연관성. 자, 연관성 분석.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그 상관 분석과 교차 분석을 갖다가 연관성 분석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상관 분석은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상관 분석을 한다 그랬었고요. 자, 편상관 분석, 표현상관 분석 이렇게 스펴면 서별상관 분석 나오는데 우리가 하는 분석은 요거밖에 안 해요. 표현상관 분석. 그러니까 편상관 분석이나 서열상관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교차 분석. 근데 요거는 이제 무조건 한 문제, 두 문제 이상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자, 상관 분석의 개념을 보면은, 자, 변수들 간에 얼마나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상관 분석입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는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상관성 없음.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의 숫자를 갖습니다. 이렇게 45도 있으면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그럼 0입니다. 자, 그거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X축과 Y축에다가 늘어나서 이거를 갖다 판단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공분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공분산. 자, 변수가 이렇게 보세요. A라는 변수가 있어요.
B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게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만큼 있죠. 그렇죠. 근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풀어서 보면 뭘로 보냐면 대표값으로 보면 여기에 있는 걸 갖다가 분산 본단 말이에요. 평균하고 분산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분산이 같다라는 얘기는 요 안에 이렇게 풀어놓을 건 아닙니까? 그렇죠. 요만큼이 겹쳐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공통분산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자, 요 수치는 요 축과 닿지 않으면서 무한대로 가죠. 요것도 무한대로 갑니다. 얘도 그러겠죠? 그러면 요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값을 가져요? 얘는 요게 끝이 어딜까요? 이렇게 공통적으로 붙는 부분의 끝은 무한대죠. 왜?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쫓아서 여기랑 붙지는 않아요. 얘도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간단 말이에요. 용자는. 그러면 얘가 어떤 서로 관계가 있다라는 걸 마이너스 무한대와 플러스 무한대 값을 가지고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얘 A와 B는 마이너스 5천만큼의 공분산이 있어. 그럼 이게 어떻단 얘기예요? 마이너스 5천이. 마이너스 무한대 비해서 5천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제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분산을 안 써요. 안 써요. 그럼 공분산을 어떻게 쓰느냐? 표준편차로 나눠서 공분산을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뭐가 되냐면 상관계수가 됩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공식. 그러니까 상관계수는 어디서 어디까지요? 1에서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보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숫자면 얘는 완전히 양의 상관이네, 얘는 완전히 음의 상관이네 라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천 이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그쵸? 그걸 가지고서 판단하는 게 상관계수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통성이 여부가 있는지를 갖다가 상관계수만 가지고서 바로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됐나요? 양의 상관관계가 1이고 음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인가요? 아니죠. 0보다 크고 1보다 1까지의 숫자가 양의 상관관계예요. 0에서 예. 그러니까 0에서까지요? 요 기울기가 이렇게까지만 요 안에서만 이루어지면은 다 양의 상관관계예요. 왜냐면 x축이 늘어날 때 y축이 늘어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 반대는 또 반대고요. 음의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1에서 0인가요? 그렇죠. 예. 되셨나요? 거꾸로 줄어드니까요. 네. 자, 그 내용이 이제 공분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짐 정도가 플러스 방향인지 음의 방향인지 요거를 나타내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강도를. 마이너스 무한에서 플러스 무한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사용하냐면 우리가 공분산을 사용하지 않고 요 코릴레이션 값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에서 0 지나서 1까지 해당하는 값을 나타내는데 그거는 뭐로 나타내냐면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를 갖다가 공분산 나눈 거예요. 표준편차라고 그랬죠, 잠깐. x, y. 왜? 우리 x와 y 두 개만 보는 거잖아요. 상관관계는 대상 변수가 두 개밖에 없어요. 세 개 이상은 못 보냐. 무조건 변수는 두 개. 상관관계는요. 그러니까 x축, y축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x의 표준편차, y의 표준편차를 곱해서 공분산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값이 무조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이 나옵니다. 그게 상관계수. 그렇죠? 요게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요 상관계수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관계수에 해당하는 내용도 다 설명했습니다. 자, 가설 검정 써보면 검정 통계량 상관계수 요거 외워놓으세요. 요거 통계량 나오는 거 요거. 상관계수는 0으로 갈수록 성의가 0, 마이너스 2나 1로 갈수록 연관성이 두텁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 가설 하려면 이 상관계수를 왜 판단을 해요?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 같다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는 당연히 비모가설이 될 거고요.
통계량으로 검정 통계라고 해서는 값과 임계치를 비교해서 T분표를 갖다 이용하면 어떤 값을 채택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는 교차 분석이네요. 교차 분석은 연관성 분석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대신에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가 아니라 범주형 척도인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는 연속형 척도예요. 범주형 척도는 명목 척도, 서열 척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척도를 대상으로 합니다. 변수들의 빈도를 확인해서 연관성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연관성을. 우리 이번 여름에 우리 놀러 가죠. 놀러. 바다로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다로 갈까요? 산으로 갈까요? 확률은 바다 50, 산 50.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 건 본인 입장인 거고 평균,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50대 50 확률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럼 과연 산과 바다는 50대 50인가? 왜 산 명목 척도고 바다도 50 명목 척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손들 거 아니에요? 하고. 그래서 만약에 10명은 이쪽이 나왔고 15명이 이쪽이 나왔어요. 그러면 서로 이거는 같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50대 50이 실제로 맞다고 할 수 있을까? 요거 판단하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판단하는 게 교차 분석입니다. 됐어요? 산 바다니까 단순한데 이게 두 가지로만 나눠도 네 가지가 되잖아요. 있다와 없다, A지역, B지역. 이러면 네 가지가 되잖아요. 교차표가. 세 가지씩만 돼도 9가지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게 복잡해집니다. 근데 얘는 시험 문제 무조건 나와요. 교차 분석은. 검정 통계량으로 카이-제곱 값을 이용을 한다. 카이-제곱 값. 왜, 카이-제곱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교차 분석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카이-제곱 분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교차 분석이 맞고요. 왜? 교차표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교차 분석이에요. 거기 검정 통계량으로 카이-제곱 값을 쓰기 때문에 카이-제곱 분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맞지 않다. 그거는. 같이 그냥 혼용해서 쓰기는 합니다. 근데 혹시 카이-제곱 분석이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교차 분석 얘기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저는 실제로는 그게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카이-제곱 검정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교차표 만들어야 되고요. 관측 빈도, 실제로 측정한 빈도예요. 그 다음에 카이-제곱 통계량, 카이-제곱 분포에 대한 자유도,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게 될 거고. 자, 교차표, 크로스 터뷸레이션이라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아까 3바다 했으면 1, 2 딱 두 개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살래, 최신 스마트폰을 살래, 안 살래, 라는 것과 지역마다 차이가, 살래, 안 살래의 차이가 있다, 없다를 갖다 본다면 벌써 네 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차이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지역 1에 사는 사람은 있다라는데, 사겠다라는 거에 얼만큼 관심이 있을 거고, 사지 않는다는 건 얼마큼 관심이 있을 거고, 그건 서로 연관성을 갖다가 맞추는 거예요. 빈도를 가지고서. 자, 그거를 갖다 보는 게 교차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분석, 이렇게 나눴고, 이 연구 문제는 뭐냐면, 최신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지역 A, 지역 1, 2에 따라서 구매 의사가 있다와 없다를 서로 구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관측 빈도는 직접 측정을 해낸 거, 사람 100명을 조사를 했어요. 요 안에서 1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각각 얼마가 나왔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개수 다 합하면 여기 얘는 100이 되겠죠. 그러니까 관측 빈도는 OIJ로 표시합니다. 기대 빈도는 이 값을 보고서 이 기대 빈도 i와 j를 갖다 서로 곱해가지고서 전체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 기대 빈도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건 요 값, 요 식입니다. 요 식. 문제가 나오면 여기로 나와요. 과거에는
카이제곱 통계량으로 맞는 것은 해가지고 요 식을 바꿔주고 여기가 갑자기 뭐 5로 바뀌었다 여기가 뭐 2로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이제 안 나오고 지금은 그렇게 나오기도 하겠죠. 근데 요거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교차표에서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 이 모든 차이를 더해줘야 되지만 음수가 나오면 각수를 함수하니까 나타나기 때문에 제곱을 해서 그래서 카이 제곱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자유도는 제가 아까도 봤었죠? 자유도가 커질수록 이렇게 중간으로 온다고 했었죠. 무조건 이건 외우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야. 그 7은. 그 정오표가 지금 게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해놨고, 올려드렸으니까는 그거 좀 보시고, 정오표 보시고 좀 고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1부터 7까지 표시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중요도를요. 근데 7이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전체 강도 중요. 네. 제가 이거 꼭 외우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온다고 싶어요. 공식을 외워야 돼요. 아니면 저 공식을 이용해서 뭐 숫자 계산하는 네, 과거에는 나와요. 공식을 제대로 외웠냐 안 외웠냐 여기를 5로 바꿔요. 아니 여기를 2로 바꾸든가 5로 바꾸든가 아니면 제곱을 빼든가 이렇게 하다가요.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잘 안 나오고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기대빈도 계산하는 거예요. 저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고요. 자, 이 카이제곱 분포에서 보면 이만큼 임계치를 기준으로 해서요. 이쪽이 채택이 있고 이쪽이 기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를 갖다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자유도는 K간을 쓰겠고요. 검정 변수의 수입니다. 여기서 적합도 검정을 하는데 저 문제는요. 보세요. 아까 산으로 갈 거냐 바다를 갈 거냐라고 했었잖아요. 자, 여기서 보면 100명을 했어요. 68명이 바다, 산이 32명. 그럼 68% 38%잖아요. 그럼 요 차이가 적합한 거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체가 100명은 아니죠. 왜냐면 전체가 표본이잖아요, 100명이.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한 1000명, 10,000명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100명을 뽑았더니 68%, 32%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 비율이 전체를 대표해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하냐라는 질문이에요. 네. 어떤 것 같으세요? 근데 제가 이거 해보기 전까지는 50대 5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적합하느냐 아니냐를 갖다가 봤을 때 보면은 그거 검증해봐야죠. 가설 세워야죠. 이 가설을 왜 해요? 가설을 뭐 때문에 이거 지금 조사하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다. 예. 똑같다. 똑같지 않다. 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왜? 이거 뒷받침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양자택이기 때문에 넣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왜? 이거 어떻게 되죠? 관측빈도 3, 68이죠. 기대는 얼마 있었어요? 100명 중에? 50 넣고 제곱해주고요. 기대빈도 50이었잖아요. 또 더해줘야죠. 한도. 12.96 나오는 거예요. 12.96. 해당하는 값이. 그럼 찾아보시죠. 해당하는 값. 저 95%로 찾았잖아요. 산과 바다. 하나죠? 두 개죠? 그러니까 2개 마이너스 1. 전체 범주 빼기 1이니까 자유도는요. 범주 빼기 이게 K-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 요거네요. 3.841. 근데 아까 계산한 게 얼마나 나왔어요? 12.96이나 13 가까이 나왔어요. 이게 3.841 된 거고요. 12.5로 위쪽 나왔겠죠. 그러면 귀문과설 채택입니까? 기각입니까? 귀문 기각. 그쵸?
자, 독립성 검정입니다. 이 나눠진 게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게 적합성 검정이고요. 적합도 검정이고요. 자, 근데 이 독립성 검정, 자, 한 가지 범주를 가지고만 하면은, 뭐 그런 경우가 많기하겠죠. 뭐 그래도, 근데 그것보다는 더 복잡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복잡한 경우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봤던 것과 똑같이, 구매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휴대폰 해가지고요. 지역 1, 2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측정을 했더니, 그 값이 이렇게 나왔어요. 154, 그리고 325명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요 가지고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요거 계산해야죠. 가설을 먼저 세워야죠. 독립적이지 않다, 독립적이다. 라고 세워놓고.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해야 됩니다. 기대빈도 계산하는 거. 자, 이제 가깝게 곱해야 되죠. 그 다음에 n을 전체로 나눠야 되잖아요. 325 나눠주는 건 똑같고. 그러니까 i와 j에 대해서 곱해지는 거죠. 그러면 해당하는 게 이렇게 다 계산이 됐습니다. 기대빈도가. 이걸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기대빈도 아까 그 카이오 검정 통계량 나왔었죠? 2분의 5-2 제곱 한거요. 2분의 5-2. 그거 다 해주는 겁니다. 관측빈도, 기대빈도, 관측빈도, 기대빈도. 해당하는 거를 하나 더해주니까 143.407 나왔네요.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각각의 범주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도. 자, 있다 없다. A지역, 1지역, 2지역. 1이죠. 1에 해당하는 거. 1에 해당하는 거 찾아보면은, 분명 여기잖아요. 6.634. 아까 143.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이게 작지요. 이게 작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귀무가설이 채택됩니까? 기각됩니까? 기각되죠. 이게 더 크니까 계산 문제. 되셨어요? 자, 회계 분석 들어가는데 10분만 쉬었다 할까요? 예. 네.